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 국수본 내통 의혹에 이어서 막말 논란까지 나오며 민주당의 조급함이 드러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대 출신으로 경찰청장 바로 및 치안 정감까지 지낸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체포영장 만기를 하루 앞두고 당과 국가수사본부 간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났다고 썼습니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이 의원은 국회 행안위원이 경찰과 소통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글을 삭제했습니다. 최근 민주당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조홍천 의원께서 민주당 생활 해보셨으니까. 네. 원래 이런 분위기입니까? 제가 몸담았던 21대 국회보다 지금 22대 국회는 물은 다 빠지고 소금만 남아서 도저히 저 같은 민물고기는 살 수 없는 뭐 그런 여건이 된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은 영남 자민련으로 위축됐고 수도권은 민주당 세상이다. 그래서 당내 경선, 즉 예선만 통과하면 본선은 무조건 이긴다. 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때 이재명 대표가 뭐 대통령이 되어 있건 물러났건 간에 강성당원들은 경고할 거로 보여지는데 나 그해 겨울에 25년 1월 달에 이런 일을 했어. 기록들을 남겨놓는 거죠. 그래서 당장에는 후원금 받고 슈퍼챗 받고 자기 선수 늘리고 바지 한 번 더 다는데 도움이 되니까 자기 정치, 자기 장사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의원의 어차피 사형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 받을 거예요.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정말 극언과 망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도 법사위원장이, 그것도 소추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수사와 재판에 본인이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의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것인지 어쨌든 두 가지 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죠. 근데 저는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이런 행태는 결국은 조급함에 따른 어떻게 보면 오버 액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생각하는 거죠. 탄핵하고 나면은 이제 다 끝났어. 우리 빨리 이제 벚꽃 대선을 하든지 뭐 해서 대선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 거야 했는데 의외로 갑자기 지지율이 올라가. 또 만만하게 그냥 금방 빨리 체포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되네 하니까 지금 뭐 사형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뭐 총 맞을 각오를 갖고 영장을 집행하는 걸 집행을 해라 뭐 장갑차를 동원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헬기, 장갑차, 레카 및 지게차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투입해야 합니다.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집행해야 합니다. 총을 받더라도 하고 있죠. 국민들이 그게 바라는 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민낯을 보여주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국민들이 야 저쪽의 민주당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강화시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중성이 드러나는 장면이 이재명 대표는 1심에서 선거법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재명 대표의 문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 기소되기도 전부터 사형당할 사람이 되는 거고 유죄 추정. 유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거죠 여기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2016년 17년 국면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한 62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분들도 탄핵 찬성했고 탄핵 소추위원장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시 했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그래서 압도적 국민의 85% 이상이 탄핵을 지지하고 국회도 234명이 통과시킨 배경에는 그때 1당인 민주당과 3당인 국민의당이 대안정당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가장 결정적 차이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1~3당이거든요.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가장 큰 차이고 두 번째는 개혁신당을 빼더라도 지금 압도적 의석을 민주당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야권이 189석인데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의 결합이라고 하는 건 사법행정입법권을 다 가질 수 있는 그 공포심. 이건 뭐 이 문제와 관련돼서 법안이든 예산이든 탄핵 심지어는 계엄도 견제받지 않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하나 있고요. 세 번째는 역시 대통령 자격론이고 사법 리스크 있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사태와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는데 매우 큰 책임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중도층과 무당층이
좀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초조해지니까 민주당이 더 지금 급하게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규백 의원은 5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도피설을 제기하기도 했고요. 제가 들은 정보로는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서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 제보를 받았습니다. 네. 뭐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이미 한남동 대통령 관제를 떠나서 제3의 장소에 있지 않냐. 아무리 급해도 예. 바닷물을 마시면 안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이재명 대표나 그 가까운 측근들이 그 조기 대선에 집중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이 그 탄핵 심판이 돼서 인용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라지면 그 대선판이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할까요? 윤석열 리스크 없는 국힘 후보와 이재명 리스크 있는 이재명 후보와의 대결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12월 3일 10시쯤 지나서 대통령이 갑자기 TV에 나와가지고 쭉 현 전국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많이 답답해하고 이거 어떻게든 타개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끝냈다면 아마 과반 이상의 국민들이 공감을 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결론이 계엄으로. 계엄으로 넘어. 이게 뭐야 이게. 네. 라고 된 거죠.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지지자들은 저는 이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된 밥에 코 빠뜨렸다. 즉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요. 633 엄수하라 그랬고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25년 여름 때까지는 아마 선거법은 당선 무효로 피선거권 박탈로 결론 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비상계엄이 들어오면서 모든 판이 다 밥상에 엎어지고 차려놓은 게 다 없어졌잖아. 그래서 황당하고 분노하고 하다가 해도 너무하니까 민주당이 2017년 당시에는 그래도 야권의 문재인, 안철수, 반기문 정도의 네. 사법 리스크 없는 분들이 경합을 하고 계셨는데 지금 2025년에는 사법 리스크 잔뜩 계신 이재명 대표만 지금 있는 거죠. 지금 이 법은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거 그래도 대통령이 다 거부권을 행사하고 막아왔어요. 그리고 인사도 어쨌든 뭐 좀 치우쳤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저 좌편향 일색으로는 안 갈 거고 도대체 180석의 의회 권력도 가지고 이렇게도 하는데 거기에 행정 권력까지 가지고 가게 되면 이거 어떻게 막냐 이거를 중국 시진핑이랑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 국민의힘 의원님들 뭐 한남동 관저도 나가시고 뭐 극력 그 저지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저런 사법 리스크 있는 사람이 이 비상계엄 시국에 올라타 가지고 그냥 고저 떨어지는 과일을 따먹냐. 이거 나라가 어떻게 가려고 이런 걱정이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지도자다움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네. 그게 뭐냐. 탄핵 심판 결정될 때까지 내 지금 1심 선고한 거 2개는 법원에서 선고 끝내주라. 그래 난 무죄다. 그럴까요? 나의 결백함을 밝혀다오. 예. 필요하다면 일주일에 몇 번씩 집중심리 해주라.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정말 지도자답다라고 다시 보겠죠. 괄목상대하다고요. 저 당연히 그대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도자다운 건 모르겠는데요. 근데 물리적으로 보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633 원칙에 따르면 5월 15일 이전에 이재명 대표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4월 18일까지는 사실상 뭐 이전에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세요? 그 전에 나올 겁니다.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